자, 이제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 365 순서입니다. 질 좋은 잠은 예로부터 보약이라고 할 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잘 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감하시죠? 오늘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해서 수면장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원장님은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보통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잡니다. 이상적인 그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면의 양은 개인차가 아주 크죠. 서너 그런가요? 시간만 자고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네. 그런데 12시간 이상 잠을 자도 피곤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7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7, 8시간 예, 정도. 적당한 수면장애라고 보시면 개인차는 있습니다.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잠이다. 이 잠의 정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자게 되니까요. 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사람은 각성과 수면의 주기를 매일 반복하면서 살고, 이 주기가 깨지면 이제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네. 각성과 수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뇌의 기능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각성 상태에서는 뇌가 오감을 통해서 인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네. 내부 정보와 더불어서 우리 몸을 조절하게 되고요. 네. 대신 수면 상태가 되면 인체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모두 차단하게 됩니다. 대신 내부의 정보만으로 인체를 조절하는 상태를 잠이라고 합니다. 그 원장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거다라고 듣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끔찍하네요. 예. 예를 들어서 90을 산다. 요즘 장소시대니까 90을 네네. 산다 했을 때 30년을 눈을 감고 있는 것. 30년은 잠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30년은 행복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숙면을 취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이 사람의 수면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활동해서 손상된 인체 조직을 복구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네. 네, 의식이 깨어있는 각성의 시간에는 주로 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의식의 활동, 오감의 활동, 근육의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네. 노폐물도 쌓이고 네.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든 손상을 잠을 자면서 복구하는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군대 수송부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작전하다가 저녁에 와서 정비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면장애 진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현대에? 네, 이게 아무래도 사회가 너무 복잡해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해가 지면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가 발명되면서 인간 사회의 밤이 밝아지고 밤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증가했고 그러네요.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네. 경쟁도 치열해지고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증가하니까 정신이나 뇌와 관련된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지면 저녁에 일찍 자고 사실 그렇죠. 그런 형태였죠. 네네.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기가 있으니까 지금 밤에도 낮과처럼 그렇죠. 밤에 운동 경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면 장애를 겪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네. 이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네, 보통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몸의 호르몬과 같은 생리적 구조가 더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더 깊은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면 장애가 단순히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어떤 종류고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잠을 단순히 못 자고 깨어 있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불면증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수면 중에 코를 심하게 고는 수면 무호흡증이란 것도 있는데요. 아, 네. 예, 수면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끊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 외에 주간 과다 졸림증이라고 해서 기면증과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기면증은 20, 30대 젊은 층에 나타나고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요. 기면, 잠을 졸음이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낮에 예,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낮에 자지 계속, 않을 때도 그렇단 말씀이겠죠? 그렇죠. 낮에 연속적으로 계속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순환장애와 신경전도 이상이 복합된 질환입니다. 아마 불면을 겪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수면 장애가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첫째 네.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노폐물의 처리나 손상의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뇌신경의 과각성 효과로 인해서 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의 상황이 아니고 지속된다. 그러면은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뇌신경의 과흥분이나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율신경의 이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으로 인해서 감각신경의 이상, 안구건조증이나 이명, 안면홍조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면역 과민 반응도 나타나서 여드름이나 건선 같은 피부 트러블도 증가하고요. 반대로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부교감 신경이 약해지면 소화장애나 위염, 장염, 방광염, 자궁질환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수면 장애가 이것도 만병의 근원 같으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무호흡증? 잠잘 때 코 많이 골고 호흡을 꽤 멈추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호흡이 네.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끊어지는 현상인데요. 네. 이 수면 무호흡증이 유지가 되면 지속이 되면 환자는 두통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네. 낮 동안에 졸리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단순히 피곤하기만 해도 코를 골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수면 장애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근심 걱정 없어서 그냥 누우면 잠이 드는 것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나타난다는데 그 어린이들에게는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성장기 아이들의 수면 장애는 네. 이 뇌신경의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유념해서 예방과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네. 이 수면 장애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나 성과 위주의 생활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예,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하게 되면 뇌신경이 과흥분 상태가 되어서 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장애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네, 한방에서는 이 불면증의 원인을 감기, 울결, 칠정 손상, 화병 등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강화하는 것과 비슷한 치료 원칙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탕약 치료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보통 불면증에는 한약을 달여서 먹는 당약 치료도 효과가 있고요. 네. 침 치료도 유효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침? 침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탕약은 오래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병의 경중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보통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음식, 차 또는 뭐 약재성 음식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나 차는 크게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기혈을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네. 사람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나이가 들거나 중병을 오래 앓게 되는 경우에 잠이 네. 줄어드는 것이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인삼, 녹용, 황기 같은 보기 약물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대추나 산조인, 결명자, 알로에 같은 네. 이제 천연물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의 종류로 오래 네, 마셔야 되는 건. 집에서는 보통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기혈을 보호하는 거는 지금 들어보니까 보약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쉽게 의미인가요? 말하면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든지 내 몸의 약한 부분들을 보강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잠을 잘 자는 것,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오늘 더 드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네. 특히 집중력이 강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많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약해지면서 네. 수면 장애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는 게 중요하다. 네.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수영 같은 기술을 연마하는 운동이 이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강화 그리고 체력 보강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적절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365 오늘은 CNC 한의원의